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외부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전문 수사 자문단, 이거에 이어서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도 결정이 됐는데요. 각기 다른 기구입니다. 두 외부 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동시 진행할 경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해볼 텐데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오늘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을 두고 말씀드린 대로 두 외부위원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일단 이 두 개의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두 개의 지금 이제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는 수사 자문단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심의위원회인데 이 두 개는 같은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같은 점. 예, 같은 점 빼고 나머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같은 점은 뭐냐면 예. 외부 위원들이 일단 오는 거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각 자문단이든 아니면 심의위원회든 간에 네. 그러한 최종적인 어떤 의견이나 결정이 외부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예. 외부적인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지 예.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같은 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다 다르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수사 자문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실은 그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지금 대검에서는 총장이 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자문단을 지금 여기에 쓰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 전문수사 자문위원 그 근거 규정의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예. 법무부 령에도 있는데 예, 예. 어떤 사건에 쓰는 거냐면 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 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예. 예.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무슨 얘기냐면 예. 검사는 수사 전문가이고 예. 법률 전문가는 맞는데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무슨 미술품 사기 사건이다. 예. 그러면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 분야를. 네네네. 그런 경우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학이면 의학, 그렇죠. 뭐 다른 이제 검사들이 모를 수 있는 네. 다른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해서 그 의견을 듣는. 그렇죠. 그 의견을 네. 듣기 위해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는 게 이게 자문단인 것이지.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고. 예. 지금 이 사건이 어디 그런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 그럼 외부 그런 전문위원이 필요한 자문위원이 필요한 사건은 아니어서 예. 자문단을 쓰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그 자문단이 필요한 사건 이런 거다. 뭔가 예. 좀 특수한 영역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예. 검사가 이건 잘 모르는데 예. 이럴 때 그런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뭐 피의자 신문을 들을 때 또는 예.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옆에 와서 같이 그 수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이라는 것이 자문단은 그런 것이고요. 예.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소제기 예. 또는 구속 이런 어떤 수사 절차에서의 뭔가의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검사들이 다 하는 것이 검사의 어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가 예. 너무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검사의 어떤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서 외부 의원의 의견을 좀 들어서 예. 보다 좀 합리적인 그다음에 좀 공정한 그런 수사나 기소를 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예. 양 절차는 그 취지나 예. 그 의의 그다음에 사용법 이런 것이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점과 차이점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건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그냥 곧바로 나아가자면 아까 이호영 변호사께서도 이 전문 자문단이 도입돼서 그러니까 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 이게 타당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제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배경은 뭘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 배경은 이게 이제 아까 이호영 변호사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예. 이제 저도 의문을 드는 건 뭐냐면 이게 전문 자문단 같은 경우 누가 보통 요청을 하면 검사 측에서 수사하는 측에서 요청을 해요. 필요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도움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총장이 그걸 승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인 피의자가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채널의 전 기자죠. 이제 전 기자가 됐는데 이 전 기자가
검사가 이 전문 자문단 꾸려달라고 요구하는 그걸 받아줬어. 이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이 본인은 어떤 조사를 받는 대상인데 조사를 받는 대상이 예. 전문 자문단을 꾸려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검찰이 받아줬다?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래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이 그 전 채널의 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 그 검사장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물론 뭐 그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어떤 여건을 만들려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 자문단이 들어와서 예컨대 이런 결정을 해줬다. 그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철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 자문단을 해달라고 수사 심의위원회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결국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이 사건과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검찰총장이 공정하게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본인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외부 자문단이 와서 예. 정말 이걸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예.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받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검찰총장이나 검찰 수뇌부가 일정 부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이철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사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압박을 좀 가해보겠다. 양측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검찰 자체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럼 결국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위원회나 이런 자문단에 의해서 의견이 또는 수사의 어떤 방향이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면 타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또 논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에 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 건을 두고 보도할 때 혹여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결론이 나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 물음표가 남는 것이고 뭐 아예 그냥 둘 다 똑같은 결론을 낸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만약에 이제 그 수사 자문단과 예. 심의위가 같은 결론을 낸다고 하면 아마도 뭐 검찰도 따르겠죠. 예. 기소 의견이면 당연히 기소할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둘 다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검찰에서 불기소할 것인가?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수사 자문단이든 심의위든 수사를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를 한 수사팀에서 무조건 불기소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예. 실제로 불기소할지 여부는 아마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두 기구가 다른 결론에 이를 경우에 이제 이 경우는 자문단이 예를 들어서 불기소 의견이고 예. 심의위가 기소 그렇죠. 의견이다. 네네네. 이게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자문단,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 개개인의 어떤 그런 수사를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예.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예. 지금 수사심의위는 엄연히 달라요. 결정 권한이 있어요. 다만 그 결정 권한이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다 뿐인 것이지 예. 실제로 이 검사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 예. 의결 정족수,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 그다음에 뭐 제척 회피 이런 예.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뭐냐면 사실상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예.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 뿐인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자문단과 예.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만약에 다르다.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은 예.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 최진봉 교수 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는 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이호영 변호사의 의견 대체로 동의하는데 예. 같은 의견이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의견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아까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수사 자문단은 그야말로 예.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기구고
있고 전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그게 열렸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기소의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더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회계 부분이나 경영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주 심플하고 뭐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위원회 공고가 더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뭐 처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짚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교수님? 저는 만약에 결과가 예. 둘 다 기소 의견으로 나오거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수사하는 일선 수사팀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네. 수사자문단 꾸리는 거. 그러니까 전 그 채널A 기자가 이걸 요청을 했을 때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예. 필요 없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까 제가 말한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녹취록이 처음에는 안 나와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부터 녹취록이 이제 나왔어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내용만 보고 나서 정말 한동훈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문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제가를 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만약 기소국이 나와보세요, 만약에. 예. 그럼 윤석열 총장은 왜 반대했나?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수사자문단이나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기소 의견이 나오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본인이 주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예. 어쨌든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결재해서 결국 자문단이 꾸려졌고 그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본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 시작을 두 기구를 두고 두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정리를 해봤고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리더십 내지는 이제 거취 문제까지 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다시 좀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면 결국에는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기구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혹시나 뭐를 일정 부분 파장이랄까 이런 걸 낳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 자체를 담보할 수가 없는 이 기구에게 사건을 맡겨놓고 이런 해석을 맡기게 된다니 이게 말이 다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호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 자문단과 수사심의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해석들이 많아서 네, 여쭙긴 그게 하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서로 다른 두 기구가 네, 네, 네. 다른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서로 다른 두 기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건데 예. 수사자문단은 말 그대로 검사를 보조하는 예, 예.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런 역할이고 독립적인 어떤 의사결정 권한도 없는 것이고요.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두 개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향후 지금 이 사건에서 예. 수사심의위원회 쪽에 이거는 당연히 더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된 네네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사실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켜왔잖아요.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불기소 권고로 결정을 했는데 예. 그 불기소 권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이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을 계속 표방해오던 위원이 예.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예.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문제 의식은 예.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께서도 계속 이 두 기구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기구는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 수사심의의 경우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인 것인데 이게 제도를 또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거를 좀 짚어봤습니다. 예, 빠르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봤네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긴 시간 함께해 주셨고요. 이호영 변호사와 사건 큐브 마찬가지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